안녕하십니까. 이주영법무사입니다. 사건 본인이 약간의 정신적인 제약이 있는데 인감증명을 발급받고 보험금이나 예금을 찾는 행위를 하고 싶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고 문의해 오셔서 이를 특정 후견 신청을 하고 처리해드린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특정 후견인이란 무엇이고 어느 경우에 신청이 가능한 것인지, 정신적인 제약은 어느 정도가 되어야 가능한 것인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사례를 살펴보면요. 직장에 근무를 하다가 갑자기 쓰러지면서 의식이 없는 상태로 있다가 나중에 깨어나 지적장애 1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일상생활 능력이나 의사소통이 되지 않음에도 성년 후견이 아닌 특정 후견을 신청할 수 있나요? 라고 문의를 해서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결정을 받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특정 후견인이란 무엇일까요? 특정 후견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해서 정신적 제약으로 일시적인 후원 또는 특정한 사무에 관해서 후원이 필요한 사람을 위해서 후견 신청을 하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하면 주로 경미한 정신적 제약이 있는 경우에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어느 정도의 정신적 제약이 있어야 하는 것일까요? 특정 후견에 있어서 정신적 제약에 대한 기준을 정하는 건 어렵지만 일반적으로 지적 능력이 떨어지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안에 따라서는 경미한 정신적 제약을 가진 사람만으로 한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치매나 지적장애 1급으로 의사소통이 불가능하거나 일상생활 능력이 없더라도 신청이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특정 후견을 받을 본인의 정신적 제약의 정도는 성년 후견이나 한정 후견의 개시가 가능한 모든 경우를 포함하므로 한정 후견보다 정신적인 제약이 미약한 사람에게만 특정 후견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년 후견이나 한정 후견이 가능하더라도 이와 별도로 일시적으로 특정 사항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후견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이 되면 특정 후견이 가능한 것입니다. 이 경우에는 신청 이유를 상세히 기재해야만 됩니다. 그럼 성년 후견과 특정 후견 차이점 무엇일까요?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에 대해서는 성년 후견을 신청하고 정신적 제약으로 일시적 후원이나 특정한 사무에 관한 후원이 필요한 사람에 대해서는 특정 후견 심판을 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인지 아니면 일시적이고 특정한 사무에 관한 것인지가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특정 후견이 결정이 되면 사건 본인은 일반적인 행위를 할 수 없나요? 후견인 제도는 사건 본인의 의사 결정권을 존중하는 것이 기본 원칙입니다. 특히 특정 후견의 경우에는 사건 본인의 행위 능력은 최소한으로 제한하는 것으로 피후견인의 의사와 자신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결정권이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행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특정 후견을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특정 후견은 성년 후견이나 한정 후견처럼 지속적이고 포괄적인 후견 개시를 최대한 억제하고 이례적이고 특정적인 업무에 한정하기 위해서입니다. 특정 후견인은 어떤 권한이 생기는 것인가요? 특정 후견인은 성년 후견과 달리 당연히 법정 대리권이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특정 후견은 사건 본인에 대한 지원 방식이 법적인 조언을 통해서 후원을 하는 것이 중점을 두고 있고 그 기관과 특정 후견을 하기 위한 사무 범위하고 대리권의 범위를 정해서 신청을 해야 됩니다. 후견인에는 성년 후견, 한정 후견, 특정 후견이 있고 임의 후견 제도 등 사건 본인을 위한 다양한 제도가 있습니다. 이 중에 어느 사항이 피후견인의 보호에 유리한지, 어떤 후견인으로 진행을 해야 피후견인에게 도움이 되는지에 관해서 전문가와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특정 후견이란 무엇이고 어느 경우에 신청이 가능한지, 정신적 제약의 정도는 어느 정도가 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상세히 알아보았습니다. 구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